간단히 말하면 이게 권력형 비리에 있었을 때 정말 이 완성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다 있어요. 가장 먼저 이게 민간인 사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출입국 본부에서 이 대상자의 신원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서 이 사람이 출국하는지 여부를 계속 뭐 수십 회에 걸쳐서 계속 177회? 봅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출국을 하겠다고 들어오니까 그걸 바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대법원 판례상 나오고 있는 사찰인 거거든요.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을 해서 그걸 정보를 올린 거죠. 법사위원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나갔는지를 범정기획관실에서 알아보러 수소문을 하러 다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정보기관입니까? 국정원에서도 요새 그런 일을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법사위원회 동선을 왜 검찰이 정보 수집을 합니까?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아니면 출입국 관리사무소도 검찰도 박영선 위원장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모두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개인의 정보를 이와 같이 정말로 무소불위로 훼손하고 그게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묵과돼서는 안 된다. 그 정보가 올라가고 나니까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있는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를 해서 이걸 그냥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내주고 그걸 받아보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이거 어떡하냐, 이 번호 옛날 번호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관인도 안 찍혀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직원들도 출금 당시 위법성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A씨는 동료들과 나눈 대화에서 출금 요청서에 적힌 사건 번호가 잘못된 데다 관인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다른 직원이 과장에게 보고하라고 하자 A씨는 과장도 보고 걱정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출국을 막을 수 있었던 긴급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야 하는지를 놓고 법무부 간부 간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문서 위조가 일단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권 남용에다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또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긴급 출국 금지라는 건 뭐냐면 범죄 피의자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피의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사실상 아주 엄중한 죄로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었고 누구나 조사를 받을 거라고 알고 있었으면 그 정도면 피의자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새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 정도로 긴박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이 계속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법무부 감찰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출입국 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묵인이 된 거죠. 이건 또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